안녕하세요. 부성여고 1학년 학생 여러분들, 통합과학 A 시간이고 이번 시간은 64페이지부터 시작하는 생명체의 주요 구성 물질에 대해서 특별히 단백질과 핵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거거든. 근데 앞에 있는 내용과 좀 연결되니까 앞에 있는 내용 잠깐 복습하고 넘어갈게. 자, 앞단원에서 우리는 지각과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물질에 대해서 배웠다. 처음에 지각의 가장 기본 단위는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진 피라미드 모양의 규산염 삼연체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 결합되느냐에 따라 규산염 광물이 되었고, 암석, 그 다음에 총지각을 이룬다. 규산염 광물은 굉장히 종류가 많았지. 각섬석, 감람석, 휘석, 장석, 흑음모 등등등이 있고, 얘네는 규산염 삼연체, 피라미드 모양의 규산염 삼연체가 반복돼서 연결되는데 결합 방식에 따라 어떤 광물로 발현되느냐가 결정됐었지. 단사슬, 복사슬, 판상형, 망상형 구조 등등등을 배웠다. 그러면 지각보다 더 복잡한 생명체는 이런 식으로 물과 무기염류를 포함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등등등으로 크게 분리할 수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원소 4개가 있더란 말이지. 그것을 탄소가 중심으로 된 탄소화합물, 우리는 촌이다 라고 했고, 사실 이 탄소화합물도 종류가 되게 많아.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핵이라는 걸 추가로 우리가 썼었다. 핵은 핵산이라고 해서 이번 시간에 더 자세히 배울 애야. 그렇다면 탄소화합물 촌도 마치 규산염 삼연체 같은 기본꼴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고, 그것의 이름을 우리는 크게 단위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체가 반복되고 결합 방식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촌을 형성하는데, 우리는 그 중에 이번 시간에는 단백질과 핵산에 대해서 배울 거고, 단백질, 핵산에 대해서 배울 거고, 64페이지 보면은 소단원 이름으로 단백질이라고 돼 있지. 단백질에 대해서 배우는 게 첫 번째. 그 다음 뒷장 넘겨서 66페이지 보면은 맨 위쪽에 핵산이라는 소제목 보이니? 그게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울 핵산입니다. 핵산은 DNA와 RNA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고, 두 개를 합쳐서 부르는 이유는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이야. 단백질의 단위체를 우리는 아미노산이라고 부르고, 핵산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릅니다. 얘네 이름을 외워둬야 돼. 심지어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단위체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개만 배울 거야. 아미노산, 단백질, 뉴클레오타이드, 핵산, 이 관계에 대해서 배울 거야. 그 다음 아미노산은 왜 우리 규산염 삼연체는 피라미드 모양의 규산염 삼연체 하나 가지고 얘네가 어떤 식으로 결합 방식이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광물이 나타나는 것 뿐이었는데, 이번에는 단위체가 아미노산이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이 나타난다기보단, 그것도 중요하지만 종류와 서열까지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지. 아미노산은 총 20종류나 있어서 이 20종류가 어떠한 순서로 어떠한 종류의 애들만 포함되어서 그게 엮어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단백질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따 배울 거야. 그 다음 DNA를 구성하는 단위체인 뉴클레오타이드와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랑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 그 차이에 대해서도 배울 거야. 비슷하게 생겼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 그거에 대해서 배울게. 일단 첫 번째, 여기 아미노산이 모여서 단백질이 되는 걸 한번 볼게. 자, 아미노산은 그림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아까 아미노산이 종류가 몇 개라고 했지? 옳지. 우리 보면은 20개의 종류나 갖고 있어. 그래서 여기 아미노산이 엮어진 꼴을 보면은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빨간색 아미노산, 주황색 아미노산, 보라색 아미노산,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아미노산을 종류를 표현하려고 노력했어. 실제로 빨강, 주황, 보라의 아미노산이 있는 거 아니고 아미노산 1, 2, 3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냥 사실 각각의 이름이 있습니다. 어쨌건 아미노산을 쭉 줄줄이 소세지처럼 이으면 이런 식으로 긴 사슬 모양으로 사슬 그냥 일직선으로 쭉 연결되었다는 뜻이야. 사슬 모양으로 연결한 이것을 우리는 폴리펩타이드다 라고 부를 거야. 아미노산 한 개만 있으면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아미노산. 그런데 얘가 사슬 모양으로 개가 연결돼 있으면 이것을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를 거고, 이 폴리펩타이드가 구부러지고 변형되고 입체적인 구조를 가져서 오른쪽처럼 뭔가 특수한 모양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것을 단백질이다 라고 부를 거야. 지금 이 아미노산은 빨강, 주황, 보라 순서대로 엮였는데 꼭 이렇게만 엮여야 하는 건 아니야. 아미노산 3, 2, 1 이런 식으로 다른 순서대로 엮여도 되고, 위에 거는 1, 2, 3 순서잖아? 근데 이 반대 순서가 되어도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1, 3, 2 뭐 이런 식으로 엮여도 단백질이 만들어져. 그런데 맨 위에서 만들어진 단백질과 그 다음에서 만들어진 단백질과 그 다음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은 다 다른 단백질이 될 거라는 뜻이야.
이게 바로 아미노산인 단위체가 종류와 서열이 다양함에 따라서 다양하게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라는 뜻이지. 그 다음 아까 아미노산이 사슬 모양으로 엮이면 이름이 폴리펩타이드다 라고 했는데, 폴리라는 뜻은 앞으로 자주 나올 거니까 하나 외워두자. 폴리는 뭐냐면 굉장히 많다, very 많다, 뭐 이런 뜻이야. very 많다 말이 되니? 자, 폴리는 아주 많다 라는 뜻이야. 왼쪽에 있는 아미노산 한 개보다 오른쪽에 있는 아미노산의 사슬 모양으로 엮여진 그게 굉장히 많지. 그래서 폴리자를 붙였고, 그 다음 펩타이드, 얘도 생명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하더라. 펩타이드는 무슨 뜻이냐? 물 있지? 우리가 마시는 물이 빠져나온다 라는 뜻이야. 물이 빠져나온다. 그러면 폴리펩타이드라는 단어를 분석해보면 물이 빠져나오는데 아주 많이 빠져나온다 라는 말 아니겠니?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1과 아미노산 2가 결합할 때 이 부분, 손을 맞잡게 되잖아? 이 손 맞잡은 이 부분이 바로 물 H2O라는 화학식을 쓴다고 했어. 수소 2개, 산소 하나야. 물이 빠져나오는 거야. 아미노산 2개가 만나면 하나의 H2O가 빠져나와. 펩타이드는 물이 빠져나온다 라는 뜻이야. 따라서 폴리펩타이드는 물이 여러 개가 빠져나왔다. 즉 아미노산이 사슬 모양으로 쭉 길게 연결된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러면 65페이지에 그림이, 여기 손가락 그림이랑 그림이 2개가 나오는데 한번 볼게. 사람 피부도 단백질이야. 그럼 피부를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길쭉한 빨간색 폴리펩타이드, 초록색 폴리펩타이드, 파란색 폴리펩타이드가 합쳐져 있어. 그러면 이 하나의 폴리펩타이드를 확대해서 보니 아미노산이 쭈루루루룩 사슬 모양으로 연결돼 있네. 요 하나하나가 아미노산이지. 초파빨, 파, 초빨, 노 라는 순서로 이루어진 아미노산들이 모여 이렇게 길쭉한 폴리펩타이드가 되는 거고, 또 각각의 폴리펩타이드가 세 겹으로 감겨 피부라는 단백질을 형성하게 되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세상에 단백질은 피부밖에 없니? 아니지. 교과서에 뭐 나왔냐면 이거 혈액 나왔네. 우리 피가, 혈액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적혈구가 있기 때문이거든, 이 안에. 근데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이라는 애가 있어. 얘가 피 안에서 산소를 공급해주는 뭐 이런 애인데, 어쨌건 헤모글로빈도 그 많은 단백질 중 하나란 말이지. 그래서 헤모글로빈을 확대해서 보니까 이렇게 쭈글쭈글한 단백질, 사슬 모양의 단백질, 사슬 모양의 폴리펩타이드가 몇 개가 있니? 4개가 있어. 얘는 이렇게 하나, 둘, 넷. 크게 보면 4개가 있지. 폴리펩타이드 4개가 엉켜지고 입체적인 구조를 가지면서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의 폴리펩타이드를 확대해보면 이렇게 나타나겠네. 이 하나하나, 구슬 모양의 하나하나가 무엇을 뜻하는 거야? 옳지, 아미노산을 뜻하는 거지. 이번에 아미노산 조합은 빨, 노, 빨, 초파, 초파네. 어때? 아까 피부 속 콜라겐 안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조합이랑 종류와 서열, 순서가 다르지. 아까는 초파빨, 파초빨, 노였고 지금은 빨로 빨, 초파, 초파잖아. 이렇게 순서와 서열이 달라지면 서로 다른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고, 이 폴리펩타이드가 서로 개수가 몇 개 연결되고 어떻게 구부러지고 입체적인 구조를 갖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단백질이 다양하게 만들어진다. 이해가 되니? 여기까지가 가장 포인트가 되는 내용이야. 그 다음 이번에는 66페이지로 넘어갈게. 66페이지에서는 단백질 다음 배울 핵산, DNA와 RNA를 섞어서 합쳐서 부르는 핵산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것의 단위체 이름이 뉴클레오타이드였어. 이름이 생소하지만 외워야 한다. 그러면 뉴클레오타이드가 많이 모이면 그것을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불러. 좀 외우기 편하지 않니? 아까는 아미노산이 많이 모이면 폴리아미노산이 아니라 폴리펩타이드라고 했어. 아미노산은 합쳐지면 물이 빠지는 펩타이드 결합을 하거든. 그래서 물이 많이 빠진다라고 해서 폴리펩타이드라고 했고, 그 다음에 폴리펩타이드들이 결합하면 단백질이 됐던 것처럼 이것도 비슷하지. DNA와 RNA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인데 이것이 사슬 모양으로 길게 늘어서면 그것을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거야. 뉴클레오타이드는 각자가 서로 결합할 때, 폴리가 될 때 물이 빠지지 않아. 물이 빠지는 펩타이드 결합은 아미노산끼리 이루어지는 거다. 이따가 한번 영상을 보여줄게. 어쨌건 뉴클레오타이드는 이렇게 생겼어.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염기, 이 3개를 모두 합쳐서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거야. 이 3개가 엮여진 이
인산당 염기 요 모양이 쪼르르르륵 연결된 게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인 거지. 그런데 왜 내가 뉴클레오타이드를 두 개나 그렸냐? 위에 거는 DNA의 뉴클레오타이드고 아래 거는 RNA의 뉴클레오타이드야. 똑같이 이름을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르긴 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 DNA는 인산당 염기 중에 염기가 4종류야. RNA도 염기가 4종류야. 근데 그 종류 4개가 달라. 뭐냐? 저번 시간에 말했던 거 기억나니? DNA의 염기 4종류는 A, T, C, G야. 얘네 각각 원래 이름이 있거든. A, T, C, G는 이니셜이고 맨 앞글자만 따서 부르는 거고 사실 각각의 이름이 있어. 이따가 또 자세히 배울게. A, T, C, G. 그 다음 RNA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도 똑같이 4종이긴 한데 4종류인데 얘는 A, U, C, G야. 어때? 얘는 T, DNA는 T가 있는데 RNA는 U가 있지. 요게 다르다는 걸 기억해. 그 다음 인산당 염기 중에 염기만 서로 다른 게 아니야. DNA와 RNA가 염기만 종류가 다른 게 아니야. 당도 종류가 달라. 당은 DNA의 뉴클레오타이드 당 쪽에 D라고 적어볼래? 66페이지다. 너희는 뉴클레오타이드가 한 개밖에 안 그려져 있네. 교과서가 친절하지 못하네. 여기 아래다가 하나 RNA의 뉴클레오타이드를 DNA의 뉴클레오타이드랑 똑같은 모양으로 하나 그려. 그 다음 RNA의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은 리라고 적자. DNA는 D, RNA는 리. DNA는 당이 D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앞에 D자가 붙은 거고 RNA는 이 당이 리로 시작하는 어떤 애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R자가 붙은 거야. 실제로 이름의 원리가 그래. 어디를 읽어볼 거냐면 66페이지에 가장 왼쪽에 조그맣게 쓰여있는 글씨들 보이니? DNA와 RNA라고. 그거 한번 읽어볼게. 뉴클레오타이드의 구성 성분인 당에는 여기 인산당 염기 중에 당이라는 애는 디옥시리보스와 리보스 두 종류가 있다. 이름이 좀 어렵지? 디옥시리보스와 리보스 두 종류가 있다. 그런데 DNA의 D와 RNA의 R는 각각 뉴클레오타이드의 당 종류로 디옥시리보스와 리보스의 첫 글자를 딴 것이다. 봐봐. 정리해줄게.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당 염기 3개가 합쳐진 게 뉴클레오타이드인데 DNA와 RNA는 당이 다르다. 이 당의 이름은 정확히 얘기하자면 DNA의 당 이름은 디옥시리보스, RNA의 당 이름은 그냥 리복스. 그래서 이 앞글자를 따서 DNA의 당 이름은 D, RNA의 당 이름은 리, 디옥시리보스의 D, 리보스의 R를 따서 각각의 이름이 DNA, RNA가 됐다라는 거지. 네, 저번 시간에 약간 예습한 것보다 좀 더 자세히 배웠고 이거를 알아둬야 돼. 어쨌건 얘네가 폴리. 우르르르 연결돼서 사슬 모양으로 쭉 늘어서 그러면 이 한 개의 가닥을 폴리뉴클레오타이드다라고 부르는 거야. 한번 염기가 4종류가 정말 다 들어갔나 보자. 자, A, T, 자, 요 색칠된 이게 바로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지. 얘도 뉴클레오타이드야. 인산, 당, 염기는 A가 될 수도 있고 T가 될 수도 있고 또 염기가 A하고 T만 있는 게 아니지. C, G 이런 식으로 DNA에 4개의 염기 종류가 다 들어가 있네. 그런데 RNA는 A, T, C, G가 아니라 뭐라고? A, U, C, G다. 그래서 다른 건 똑같고 T가 아니라 U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얘도 지금 순서가 뉴클레오타이드가 엮여져 있는 순서가 T, A, C, T, G 이런 순서지만 꼭 이래야 한다는 법은 없어. 아까 아미노산이 20종류나 되고 그것의 종류와 서열이 어떻게 엮여지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었듯이 얘도 마찬가지야. DNA의 이 염기 부분이 굉장히 다양한 서열에 맞춰서 연결될 수도 있고 뭐 어느 애는 그냥 TTTTT 연결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지. 사람마다 이렇게 염기의 서열, 순서, 종류들이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발현돼서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줄게. 그 다음 DNA와 RNA는 계속 차이를 보이지. 이렇게 DNA는 요 한 줄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잖아? 근데 DNA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2겹이야, 2겹. 이중이야, 이중. 근데 RNA는 어때? RNA는 한 줄이야, 한 줄. 단일 가닥이야, 단일. 그리고 RNA는 아까 ATCG가 아니라 AUCG라 그랬지? 그래서 여기 U가 있네. AUCG. 지금 요 순서도
G, U, A, C, G 이렇게 돼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이 순서가 아니야. 사람마다 이 순서와 서열, 조합이 다르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유전 정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자, 어쨌건 DNA는 이중이고 얘가 휘리리릭 감겨있는 나선의 구조고 RNA는 한 가닥이고 감겨있지 않아. 그냥 단일 구조야. 이중나선 구조, 단일 구조. DNA와 RNA 잘 구별할 수 있겠니? 지금 계속 반복할 거고 지금은 빠르게 굉장히 크게 한번 훑은 거다. 자, 이제 제대로 들어가 보자. 페이지 64쪽이다. 64쪽. 읽어볼게.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은 매우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종류의 촌, 탄수화물로 구성된다. 그 중에서 특히 우리가 오늘 배울 뭐랑 뭐? 단백질하고 핵산. 그것은 비슷한 구성 단위가 결합했대. 우리 이미 이름 알았네. 단백질의 구성 단위는 뭐야? 옳지. 단백질의 구성 단위는 아미노산. 핵산의 구성 단위는 옳지. 뉴클레오타이드다 라는 거지. 그 다음 연결된 긴 가닥. 이것도 우리 배웠지. 단백질에 연결된 긴 가닥은 폴리펩타이드. 핵산이 쭉 연결된 긴 가닥은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어때? 내가 계속 이름을 반복해서 얘기해 줄 테니까 외워야 된다. 어쨌건 촌, 탄수화물에서 반복적으로 결합하여 구성 단위의 역할을 하는 분자를 단위체라고 하며 단백질과 핵산은 단위체들의 조합으로 된 상대적으로 덩치가 큰 고분자 물질이다. 이거 저번 시간에 예습하면서 설명했던 거 기억나니? 넘어갈게. 자, 단백질. 새 깃털, 동물의 뿔과 근육, 거미줄이 모두 단백질이야. 단백질은 종류가 너무 많아. 우리 아까 왜 피부도 단백질이고 머리카락 또는 혈액 안에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이라는 애도 단백질이었듯이 얘도 생선의 살, 거미줄, 공작의 깃털과 뿔 전부 다 단백질인데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는 얘기지. 왜 종류가 많은지 이해하면 돼. 애초에 단백질은 어떤 애냐? 단백질의 특성, 쓰임을 알아둬야 돼. 단백질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물질, 생명체 구성 밑줄, 빠르게 일어나도록 해주는 효소라는 애도 밑줄. 이게 전부 다 단백질 성분이거든. 예를 들어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게 해준다. 이게 뭐냐면 소화제 같은 거 생각하면 돼. 우리 소화제를 먹으면 소화 반응이 빨리 일어나서 소화가 돼서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거든. 그 안에 바로 소화 효소가 들어가 있는 거야. 우리 몸엔 여러 가지 반응들, 화학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을 빨리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을 효소라고 해. 근데 우리 몸에 소화 효소가 당연히 있긴 하지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 소화 효소가 벅찰 때, 그럴 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가스활명수 같은 소화 효소를 먹어준다는 거지. 어쨌건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주성분 호르몬도 밑줄. 단백질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데 필수적이고 예를 들면 효소나 호르몬 등등이 있다라고 하네. 호르몬은 성장 호르몬도 되고 아니면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성 호르몬도 다 포함하는 말인데 어쨌건 호르몬도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지. 넘어갈게. 65쪽 보자. 65쪽 해보 읽어볼게. 헤모글로빈과 너희가 지금 연필 모양으로 쓸 수 있는 곳이 있지? 거기 읽어볼게. 헤모글로빈과 콜라겐 단백질의 단위체는 모두 아미노산이다. 그런데 왜 똑같이 모두 아미노산이라는 단위체를 갖는데 하나는 헤모글로빈으로 나타나고 하나는 피부인 콜라겐 단백질로 나타나냐? 왜 이 구조와 기능이 서로 다르냐를 물어보네. 우리 이미 공부했지? 나는 이렇게 적을게. 뭐라고 물어봤냐?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이 달라지는 그 이유를 물어봤어. 그렇다면 대답을 뭐라고 하면 돼? 적어보자. 아미노산의 종류와 개수와 서열이 다르기 때문. 그림으로 보자면 아미노산을 지금 동그랗게 표현했다.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동그랗게. 이 아미노산이 연결되는 구슬처럼 꿰어져 있는데 그 꿰어지는 아미노산의 종류와 개수와 서열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이 다르게 나타난다 라고 대답하면 되겠네. 그 다음 아래 문장 읽어볼게. 단위체로부터 다양한 단백질이 형성되는 원리를 토의해보재. 왜 다양한 단백질이 나오니? 지금 위에 우리가 쓴 문제와 아래 문제는 사실 똑같은 걸 약간 다른 방식으로 물어보고 있을 뿐 아니겠니? 결국 답은 똑같아. 왜 단위체로부터 어떻게 다양한 단백질이 형성되니? 그 원리를 말해봐 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돼? 아미노산의 종류와 개수와 서열이 달라짐에 따라 단백질 구조와 기능이 달라진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거야. 아미노산의 종류와 개수와 서열이 달라지면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단백질도 굉장히 구조와 기능이 달라지면서 다양하게 드러난다 이거지. 위의 문제나 아래 문제나 결국 같은 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필기 못한 사람은 잠깐 멈추고 쓰고 진행하도록 할게. 자, 그 아래 문장 읽어볼게.
두 개의 아미노산은 물 분자 한 개가 빠져나가면서 결합. 물 분자 한 개가 빠져나가면서 결합. 이걸 무슨 결합이라 그랬지? 옳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했지. 이와 같은 아미노산의 공유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붙으면 물 분자 한 개가 빠져나오고 그걸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 펩타이드 결합으로 아미노산 여러 개가 길게 연결된 폴리펩타이드가 형성되고, 폴리펩타이드 이렇게 길게 사슬 모양으로 연결된 걸 폴리펩타이드라고 한댔어.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야. 폴리펩타이드의 사슬이 구부러지고 접혀져서 고유의 입체 구조와 기능을 가지면 그게 바로 단백질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 헤모글로빈이라는 애는 폴리펩타이드가 구부러지는, 막 이렇게 구부러진 애가 총 하나, 둘, 셋, 네 개가 입체 구조를 갖게 되면은 헤모글로빈이 되는 거고, 아까 피부는 어땠어? 피부 속 콜라겐은 폴리펩타이드가 빨간색 폴리펩타이드 한 줄기, 초록색 폴리펩타이드 한 줄기, 파란색 한 줄기, 이런 식으로 폴리펩타이드가 3개가 감아 돌아가면은 그때는 피부라는 단백질이 되는 거고, 따라서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은 아미노산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조합의 배열로 결정이 된다. 지금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 어떤 단백질이 되느냐는 아미노산이 어떤 식의 종류와 조합의 배열로 엮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지. 그러면 아미노산 아까 2개가 합쳐지면 여기 가운데서 물이 빠지는 펩타이드 결합이 일어난다고 했잖아. 그 펩타이드 결합을 조금 더 자세히 보여줄게. 이게 아미노산이야. 우리 교과서에는 아미노산을 굉장히 귀엽게 그려놨잖아. 자, 65쪽 맨 아래 보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풀어보자. 1번, 단백질의 단위체끼리 연결되는 결합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무슨 결합이라고 합니까? 옳지. 펩타이드 결합 적자. 펩타이드 결합. 자, 이제 단백질이 어떤 단위체로 어떻게 연결되고 왜 단백질이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건지, 종류가 다양한 건지도 이해를 했다. 그렇다면 조금 단백질보다 조금 더 재미있는 핵산 쪽으로 가보자. 핵산. 자, 넘기자. 66쪽. 이 핵산 쪽으로 가면은 뭐 DNA란 말도 나오고 유전자라는 말도 나오고 뭐 너무 말이 많이 나와. 그래서 처음에 남자애가 정리를 해주네. 이 남자애 자체를 생명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남자의 몸을 쪼개면 하나의 세포가 나오지. 세포. 근데 세포 안에 아주 중요한 게 들어있는 핵이 있어. 핵. 세포 안에 핵. 세포 안에 핵 중에 X 모양 이런 식으로 생긴 염색체가 있는 거지. 어디서 한번 들어봤지? 그리고 그 안에 DNA가 있는데 애들이 헷갈려해. 염색체랑 DNA랑 똑같은 건가? 어디서 들어보긴 했는데 라고 애들이 많이 생각해서 아래 그림에 정리를 해볼게. 아래 그림은 우리 교과서에는 없는 거야. 뭐 이걸 굳이 그릴 필요는 없고, 정확하게 염색체와 DNA와 유전자 뭐 요런 그 단어들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으면 돼. 자, 아까 생명체 안에, 세포 안에, 핵 안에 이 X자 모양, 이걸 염색체라고 했잖아. 자, 그거를 한번 확대해 볼게. 염색체를 확대해 보면은 되게 여기 뽀글뽀글하게 생겼어. 그러면 얘가 바로 두 가지로 나뉘어져. 염색체는 여기 동그란 애가 있지. 보라색 동그란 애. 얘도 있고, 이 긴 줄 있지. 긴 줄 잘 보면은 이렇게 이중이거든. 이중이야.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하나는 보라색 동그란 애, 하나는 이중 나선 모양의 어떤 줄. 이렇게 두 개가 있어. 자, 염색체는 동그란 애랑 얘로 이루어져. 그런데 얘 이름이 뭐냐? 동그란 애. 얘가 이름이 히스톤 단백질이야. 우리 교과서엔 나오지 않지만 가끔 어느 문제집에 나오기도 하고, 애들이 이거 나오면 쌤 이런 거 안 배웠는데 이거 뭐예요? 라고 질문이 많았기 때문에 한번 언급은 합니다. 염색체는 히스톤 단백질과 DNA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DNA는 이 통째를 다 말하는 거야. 이중 나선 구조의 이 통째를 다 말하는 건데, 유전자란 뭐냐? 유전자는 어느 부분부터 어느 부분까지 딱 정해진 구간만을 유전자라 그래. 정해진 구간만.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 물려받은 유전적인 요소가 뭐가 있을까? 뭐 예를 들어 나는 머리가 갈색이다. 갈색머리 유전자란 내가 갖고 있는 총 DNA 이중 나선 구조 통째 중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예를 들어 갈색머리 유전자라는 거지. 뭐 아니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뭐 쌍꺼풀 유전자.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뭐 키 유전자. 뭐 이런 식으로 DNA는 통째 이중 나선 구조를 얘기한다면 유전자란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정된 제한된 어느 한 지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걸 유전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DNA 중에 갈색머리 유전자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갈색머리를 만들어. 그래서 단백질 A, 뭐 이게 갈색머리가 되는 거지. 그럼 나는 갈색머리를 갖게 되겠지. 그 다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쌍꺼풀 유전자래. 그럼 여기에 정보가 쌍꺼풀이 들어있는 거지. 그러면 이 유전 정보, 쌍꺼풀 유전 정보에 맞춰서 내 눈에 쌍꺼풀 단백질 B가 생기는 거고, 내 키가 뭐 160 몇이다 라는 정보가 여기 유전자 C에 들어있으면 이것에 맞춰서 내 키가 발현이 되는 거야. 어때? 이해가 가니? 그런데 아까 그랬지? DNA 안에는 이렇게 얘네 뭐라 그랬지? 염기라고 했지. 염기의 순서와 조합이 다 다르다고 했어. 그래서 이 염기의 순서와 조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사람은 얘가 뭐 G, T, C, A로 있겠지만 어느 사람은 TTTT가 있을 수도 있고 어느 사람은 A, T, T, G가 있을 수도 있고 순서가 다 다른 거야. 그래서 사람들마다 쌍꺼풀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머리 색깔의 차이, 뭐 키의 차이 등등등 이런 유전적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책 읽어볼게. 사람을 구성하는 세포의 핵 속에는 염색체가 있고, 염색체의 X 모양의 염색체가 있고, 염색체는 DNA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아까 그림에서 뭐라 그랬지? 염색체는 DNA 이 이중 나선 구조와 단백질, 얘 또 보라색 동그라미 얘로 이루어져 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로 히스톤 단백질이지. 염색체는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어쨌건 DNA와 같은 물질을 핵산이라고 하고, 핵산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라는 이렇게 생긴 모양이며, 핵산은 DNA와 RNA가 있다. DNA와 RNA를 합쳐서 핵산이라고 부른다. 자, DNA의 단위체도 뉴클레오타이드, RNA의 단위체도 뉴클레오타이드인데, DNA의 뉴클레오타이드는 염기가 4종류, RNA도 염기가 4종류. 그 염기의 종류 4개를 알아야 돼. DNA의 염기 4종류는 A, T, C, G. RNA의 염기 4종류는 T가 아니라 U, A, U, C, G 이렇게. 그 다음 또 DNA와 RNA 차이가 있었지. 바로 염기의 차이도 있지만 당의 차이도 있어. 당. DNA는 당 이름이 뭐였지? DNA니까 D니까 당 이름이 뭐였어? 디옥시리보스였고, RNA는 R이잖아. 리. 그냥 리보스였어. 네, 당의 차이도 있었고 염기의 차이도 있었지. 그 다음 얘네 결합한 거 봐라. 왜 우리 DNA는 이중 나선 구조고 RNA는 단일 구조였잖아. 그런데 DNA가 이중 나선인데 이 이중 바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한 줄, 또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한 줄, 이것이 합쳐진 게 바로 이중인데 얘네가 합쳐질 때 그냥 합쳐지지 않는다? 봐봐. T는 누구랑 합쳐졌니? A랑 합쳐졌지. 여기 T도 여기 A랑 합쳐졌네. 여기 T도 여기 A랑. AT가 짝꿍이야. 그 다음 C는 누구랑 합쳐졌니? 옳지. C는 G랑 C랑. 얘네가 짝꿍이 있어. 짝꿍. A와 T가 짝꿍이고 C와 G가 짝꿍이야. 물론 뭐 TA라고 써도 되고 GC라고 해도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 염기 4종류를 말할 때 순서를 막 A, G, C, T 이렇게 엉켜서 말하지 않고 A, T, C, G라고 말한 거야. 왜? 앞에 있는 2개끼리 짝꿍, 뒤에 있는 2개끼리 짝꿍이니까. 이거는 왜 둘이 짝꿍이 되냐? 서로 얘네가 A, T, C, G끼리 이렇게 결합하는 것을 상보적인 결합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지금 66페이지에는 상보적인 결합이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통합과학 C에서 김선혜 선생님이랑 생명 단원을 자세하게 배울 때 나오니까 이 말을 적어두자. 상보적인 결합. 상호 보완적인 관계란 얘기야. 상보적이라는 게 서로 돕는다 뭐 이런 뜻인데, T하고 A를 보면은 여기 얘가 2줄이지 2줄. 얘네는 각자 서로 2개의 결합을 원하는 애기 때문에 A와 T가 결합할 수밖에 없고, C와 G는 몇 줄이니? 3줄이네. 그래서 얘네 각각 맞는 그 결합 개수가 있거든.
뭐 이거는 나중에 김선혜 선생님이랑 자세히 배우도록 해. 어쨌건 AT 또 CG 이렇게 각각 연결되는 것을 상보적인 결합을 한다라고 해. DNA는 상보적인 결합을 통해 이중 구조를 갖는 거야. 이중 나선을 갖는 거야. RNA는 상보적인 결합을 하지 않아. RNA는 그냥 단일 가닥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합쳐지지 않는다. 한번 여기도 영상을 보여줄게. 잠시만. DNA 구조를 알아낸 이들은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젊은 과학자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입니다. 20세기 최고의 발견으로 평가받는 DNA 이중 나선 구조. 두 가닥으로 이루어진 이 단순한 모양의 분자 속에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DNA는 세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인산과 당은 바깥쪽에서 뼈대를 이루고, 자, 아까 뉴클레오타이드가 인산, 당, 염기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산, 당이 바깥쪽에 위치하고 그 안쪽에는 염기가 위치하는 거지. 염기의 종류는 네 가지였다. A, T, C, G. 염기는 안쪽에 존재하면서 쌍을 이루어 결합합니다. 쌍을 이루어 결합한다고 했는데 조금 더 생명공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상보적인 결합을 하고 있는 거지. AT와 CG가. 바로 이렇게 인산과 당, 그리고 염기들이 여기 볼래? 인산, 당, 염기 이렇게 한 뉴클레오타이드인데 그 중에 염기가 A인 애가 있고 또 인산, 당, 염기가 있는데 그 중에 G인 애도 있고 뭐 T인 애도 있고 C인 애도 있고 뭐 이런 연결돼 DNA를 만드는 것이죠. 하나의 DNA는 이렇게 만들어진 두 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산, 당, 염기. 이 세 가지 성분은 일정한 간격으로 결합하며 긴 가닥을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두 개의 가닥이 꼬이면서 이중 나선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중 나선 구조를 만들면 그것이 바로 DNA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지. 쌤, RNA는 도대체 뭐라는 애예요? 자, 아까 이 그림 기억나니?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뭐 갈색머리 유전자 해서 DNA의 일부분을 유전자라고 하고, 얘가 갈색머리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우리는 실제로 갈색머리를 만들어내. 이게 바로 DNA가 시키는 거에 따라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잖아? 그러면 이때 RNA는 뭐를 하냐? 바로 DNA는 요 안에 있는 정보, DNA 유전적인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면 RNA는 DNA가 가진 이 정보에 따라서 실제로 갈색머리를, 실제로 그 단백질을 만드는, 실제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 도와주는 애가 바로 RNA야. DNA는 유전적인 정보를 저장을 해. 갈색머리, 쌍꺼풀, 키 등등을 그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저장을 해. 그러면 이걸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실제 갈색머리와 쌍꺼풀을 만드는 데에 관여하는 애는 바로 RNA야. 이따가 정리를 한번 더 자세히 해볼게. 이거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 교과서에는 DNA와 RNA의 그림이 너무 대충 나와 있어서 내가 다른 교과서를 한번 갖고 왔어. 한번 더 복습해볼게. 자, DNA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 RNA의 단위체도 뉴클레오타이드. 두 개 차이를 한번 외워보자. 염기는 종류가 네 가지인데 DNA의 염기 종류는 ATCG, RNA의 염기 종류는 AUCG. 그 다음 인산, 당, 염기 중에 당도 차이가 있었지. DNA의 당은 디옥시리보스, RNA의 당은 그냥 리보스. 이렇게 한 줄 쭉 연결된 것을 뭐라고 불러? 뉴클레오타이드가 연결된 이것을 뭐라고 불러?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이중으로 연결되어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면 DNA. 그냥 한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완성되면, 단일 가닥으로 완성되면 그것이 RNA. DNA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이중으로 결합할 때 상보적인 결합을 하지. AT와 CG를 보면은 얘 지금 AT와 CG가 서로 결합된 걸 볼 수 있어. 좀 외워졌니? 그러면 66페이지 읽으면서 지금까지 배운 걸 밑줄 그어볼게.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염기가 하나씩 결합한 물질이다.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는 염기에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래. 자, 이거 우리가 A, G, C, T라고 부르던 애들인데 난 이 순서가 좀 마음에 안 든다. A, T, C, G 이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아. 어차피 A는 T와 C는 G와 상보적인 결합을 한다라는 걸 외워줘야 되기 때문에 A, T, C, G 이렇게 외우고, 사실 얘네들의 본명을 알아둬야 돼. 얘네들의 본명은 A는 아데닌, 앞글자를 딴 거야.
G는 구아닌, C는 사이토신, T는 타이민. 외워둬야 된다. 그 다음 RNA는 ATCG 중에 누가 바뀐다고? 옳지. T가 아니라 U로 바뀐다고. 얘 U도 본명이 있어. RNA는 타이민 대신 유라실이 있다. 유라실. RNA는 아데닌, 유라실, 사이토신, 구아닌인 거지. T 대신에 U. 어쨌건 뉴클레오타이드는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와 결합하여 긴 가닥을 형성한대. 이 긴 가닥 이름이 뭐였지? 옳지. 폴리뉴클레오타이드다. 아까 폴리가 아주 많다라는 뜻이었잖아. 뉴클레오타이드가 쭉 연결돼서 아주 많으면 그것을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거야. 다시 DNA는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꼬여있는 이중 나성 구조이고 RNA는 한 가닥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진 단일 가닥이다. 각각이 하는 역할도 기억해야 돼. 핵산은 생명체 내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자, 각각의 역할이 달라.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거야. 그래서 그 어느 일정한 한 부분을 유전자라고 했지. 갈색머리 유전자, 쌍꺼풀 유전자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정보를 저장하고 있을 뿐이야. 그런데 RNA는 뭘 한다고? 그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실제 갈색머리나 실제 쌍꺼풀을 만드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거야. 정보 저장만 하는 애는 DNA, 얘를 실제로 행동대장처럼 움직여주는 애가 RNA라는 거지. DNA랑 RNA랑 어떤 역할을 실제적으로 수행하는지는 나중에 김선혜 선생님과 생명과학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자, 67쪽 이어서 볼까? DNA에서 4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배열된 이 순서가 바로 유전 정보가 되는 거야. 유전 정보. 유전자라고 해도 되지? 갈색머리 뭐 이런 거. 모든 생물의 세포는 수많은 뉴클레오타이드가 연결된 DNA를 갖고 있으며 생물마다 DNA를 이루는 뉴클레오타이드의 배열 순서가 달라 생물 고유의 특성이 나타나게 된대. 어때? 단백질하고 핵산 2개 배웠는데 2개가 좀 비슷하지 않니? 단백질도 아미노산의 종류와 서열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단백질이 만들어졌듯이 DNA 유전적 정보도 DNA의 염기의 서열과 종류가 ATCG가 어떤 식으로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 이 뉴클레오타이드의 배열 순서에 따라 그 생물 고유의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야. 처음부터 배웠던 그 내용들이 점점 확장되는 거 느껴져? 처음에는 단순한 지각에서 시작해서 지각. 산소와 규소, 규산염 삼연체가 막 엮여가지고 광물을 만드는 그 과정부터 시작해서 그 과정과 비슷한 생명체로 옮겨왔고 생명체는 촌을 기준으로 만들어진다. 그런데 그 촌 중에 우리는 단백질하고 핵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운 거지. 자, 넘어갈게. 67페이지 보자. 여기에 우리가 배운 거를 한번 글로 정리해볼까? 단백질의 단위체와 핵산의 단위체를 적어봅시다.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 핵산의 단위체는 이따 적을게.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단백질 겁내 많아. 지금 하나, 둘, 셋, 4개밖에 못 적게 나왔는데 야 4개 말고 엄청 많아. 엄청. 그 중에 몇 개만 적어볼게. 항체, 호르몬, 효소, 헤모글로빈 이거 말고도 너무 많지. 항체는 외부에서 우리 몸으로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을 물리치는 작용을 하는 거야. 항체가 없으면 우리 몸은 병이 들게 되겠지. 항체가 있어야만 병을 물리칠 수 있는 거다. 호르몬은 생명 활동을 조절해. 성호르몬, 성장호르몬, 여러 가지 호르몬은 우리의 생명 활동을 조절해 주겠지. 효소, 아까 기억나? 소화효소 얘기했던 거.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가 효소야. 소화효소가 들어있는 가스활명수를 먹으면 소화 반응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효소란 화학 반응을 빠르게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아이다. 그 다음 적혈구 안에 산소를 운반해주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도 있었잖아. 얘는 산소 운반이라고 적자. 혈액 안에 적혈구 안에 산소를 운반할 수 있는 애야. 그 다음 핵산으로 넘어와 볼까? 핵산은 뭐와 뭐를 합쳐서 핵산이라 그랬지? 옳지. DNA와 RNA를 합쳐서 핵산이라고 하는데 핵산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한다. DNA와 RNA가 있고 얘네 기능을 서로 기억해야 돼. DNA는 뭘 저장하는 애였지? 유전적 정보 저장.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애가 DNA야. 근데 이 저장된 정보를 가지고 실제로 단백질의 합성에 관여하는 애가 RNA라 그랬지.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 DNA와 RNA가 둘 다 있어야 내가 가진 유전 정보를 외모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거지. DNA만 있는 건 그냥 정보를 갖고 있는 것밖에 지나지 않아. RNA까지 있어야 이 정보를 전달하고 단백질 합성까지 할 수 있는 거야. 단백질과 핵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규칙성. 이거 스스로 확인하기 위쪽에 표 바로 아래에 있네.
한번 풀어볼게. 단백질과 핵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규칙성? 쌤 이런 애 배웠나요? 라고 하는데 너무 단순해. 적어볼게. 단백질과 핵산의 공통점이 뭐냐? 단위체가 다양한 조합으로 배열된다는 거야. 물론 각각의 단위체는 다르지.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 핵산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 어쨌건 각자의 단위체가 다양한 조합으로 배열된다는 거야. 종류와 서열이 다양해진다는 것. 또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바로 사슬 형태라는 거야. 사슬은 그냥 쭉 연결된 형태라고 했어. 길게 일자 모양으로. 단백질이 사슬 모양으로 연결된 걸 뭐라고 했지? 폴리펩타이드라고 했고, 핵산의 단위체가 쭉 연결된 걸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했지. 각각 이름은 다르지만 어쨌건 단백질과 핵산에서 공통인 부분은 바로 각자의 단위체가 다양한 조합으로 연결되어 있고 일직선의 사슬 형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 정도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 아래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체크하고 마무리 해볼게. 1번, 핵산을 구성하는 단위체가 뭐였지? 이름 7글자? 그렇지?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니? 3가지로 구성됐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었지? 인산, 당, 염기. 염기는 DNA와 RNA가 4종류씩이었고 각각 달랐고 당도 달랐다. 2번, DNA와 RNA 두 개 차이에 대해서 물어보네.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것은 누구? DNA.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단백질 합성에 실제적으로 관여하는 작용까지 하는 애는 RNA인 거지. 괜찮니? 여기까지 하면 이제 생명체 얘기가 다 끝났고, 사실 1번 지각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우리가 뭐 원자 껍질도 얘기하고 뭐 휘석, 감람석 이런 암석까지 얘기한 걸 보니까 그쪽은 사실 통합과학 B쪽이야. 화학이랑 지구과학 쪽이야. 내 전공이 아닌데 아는 척 했었어.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지. 지금 생명체를 구성하는 이 단백질과 핵산에 대해서 배운 것, 통합과학 C, 김선혜 선생님 담당인 생명과학 쪽이거든. 이것도 내가 모르지만 아는 척을 했었어. 그런데 그 다음 한번 70쪽 넘어가 볼까? 여기 단원은 신소재 단원이고 여기부터는 물리야. 내 전공이지. 약간 다음 시간에 뭐 할지 약간 안내하는 정도로만 할게. 우리 아주 과거에는 없었던 신소재에 대해서 배워가는 단원인데 총 4가지 신소재를 배울 거거든? 제목만 체크하고 넘어가자. 72페이지에 보면은 초전도체라고 나와. 초전도체. 이거를 1번으로 배울 거고 73페이지에는 그래핀이라고 나오네. 얘를 배울 거야. 그 다음에는 갑자기 엉뚱하게 76페이지로 가봐. 사실 76페이지 이거를 우리 교과서에는 좀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는데 다른 교과서에는 다 신소재가 요거 3개가 주요로 나오거든. 76페이지에 가보면 맨 위에 목표 있고 그 다음 과정 있지? 과정 읽어볼게. 다음은 신소재인 액정의 개발 사례이다. 액정. 우리 왜 핸드폰 액정 이런 거 얘기하지? 컴퓨터 액정, 그 액정을 말하는 거야. 이게 72쪽, 73쪽, 갑자기 뛰어넘어서 76쪽 이렇게 3개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74쪽 자연을 모방하여 만든 신소재라고 해서 자연의 어떤 형태를 보고 자연을 보아하니 이런 신소재가 있으면 좋겠는데 하고 만들어진 여러 가지 신소재들을 소개하는 마무리 시간을 가질게. 주요로 알아봐야 될 거는 이거 1번, 2번, 3번 얘를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오늘 배운 거 복습하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